konnichiw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단 합격의 N2 동영상을 맡고 있는 김상효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종합이해 파트 독해 부분 공부를 해볼 텐데요. 독해를 조금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재미있는 과목이구나. 오늘은 어떤 즐거운 이야기가 있을까?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오늘 함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는요, 문제 12번이에요. 전체적인 1번의 문자어휘부터 시작하면 12번째 파트이고, 독해만으로 따진다면 세 번째 파트가 되겠죠? 단문, 그리고 지난 시간에 중문, 그리고 이번 시간에 종합이해를 풀게 됩니다. 파트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지문은 하나입니다. 근데 이 하나의 지문이 A와 B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문제당 7분 이내에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실전에서 시험 보실 때 시험장에서 이게 한 7분 정도로 소요가 되면 소요를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실력을 갈고 닦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을 보니까 내가 이 문제를 7분 이내에 해결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은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 그리고 A랑 B가 같은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A는 어떤 일에 대해서 찬성이다. 이러면 B는 찬성이긴 한데 조금 반대도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은 갈려야지만 문제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요런 파트라는 거. 자, 그러면 실전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 강의를 보시기 전에 아무래도 문제를 먼저 풀고 오시면 더 좋겠죠. 잠깐 멈춰두고 그래 이 문제는 내가 한번 풀어봐야지.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었더니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것도 배울 수 있으니까 물론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과정을 풀어내는 과정이 독해는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게 독해력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자, 우선 여러분들이 다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우면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문제 12번입니다. 다음에 A와 B는 각각 대학의 진학에 대해서 쓰여진 문장이다. 그렇구나. A랑 B가 어떤 문장이라고요? 무엇에 관한 내용? 그렇죠. 대학 진학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 문장을 읽고 나중에 다음으로 오는 대답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를 찾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지문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문제가 있죠.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부터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 글을 읽어 나가면서 어디다가 포인트를 줄 것인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부터 보는 거예요. 항상 모든 문제는. 1번입니다. A와 B 양쪽의 문장에도 다 언급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A와 B가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거구나.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보기는 읽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또 읽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2번 문제. A와 B의 필자는 대학 진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거죠. 대학의 진학에 대해서 A는 어떻고 B는 어떻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네요. 주로 두 문제가, 주로는 아니고 무조건 거의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이런 패턴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A는 뭐고 B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들을 찾을 수 있으면 거의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확인하시고 이제 지문으로 옮겨갈 겁니다. 왼쪽으로. 자, 보세요. 첫 번째 지문입니다. A예요. 대학에 진학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많은 회사가 사원을 채용할 때 출신 대학에 관한 내용을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A는 좀 그렇군요. 이렇다. 학력에 의해서 면접을 받는 것조차 보는 것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확실한 이유와 진로의 대책도 세우지 않고 대학에 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A의 주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금 길어가지고 끊어놨습니다. 단어 정리는 조금 이따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다 기출문제와 기출단어, 기출문법을 위주로 제가 좀 정리를 잘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하셔도 돼요. 뭐 독해는 하나하나 단어를 찾아가면서 문제를 푸는 과목은 아니죠. 뭐 그렇게 만약에 하나하나 문제를 단어를 찾아가면서 사전 넘기면서 요즘에 넘기지 않지만 뭐 그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건 단어 공부를 하시는 거지 독해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독해는 조금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잘 넘어가는 게 중요하죠. 네, 너무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단어 공부와 문법 공부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다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나중에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끊었다가 아 이건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들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입니다. 취직을 위한 목적 이외에도 대학 생활을 한번 경험해 보는 편이 좋다. A가 취직 때문이 아니더라도 좀 대학 캠퍼스 생활을 해보자는 거죠. 중등 교육까지의 프로세스 과정과는 다르게 대학에서의 교육은 더욱 전문적인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 갖추고 있다. 자신이 희망하는 학문과 분야만을 깊게 배우는 것이 가능한 기회 기카이죠. 니모 나리우르 우르 하면 뭐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뭐뭐 할 수 있다.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자, A의 주장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 기억나시죠? 대학 진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A는 뭐래요? 요약을 좀 해봐야겠죠. 자, 한번 해보세요. A는 그렇죠. 뭐 대답을 좀 하시면서 하세요. A는 대학 진학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내용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뭐 딱히 취업을 위한 것도 취업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도 대학 생활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좋다라는 것들이 A의 주장입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단어 정리도 물론 되어 있어요. 단어 정리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나중에 공부하시고 나서 다 문제 푸시고 나서 정리해 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B입니다. B의 의견 일단 좀 길어가지고 역시 끊어놨습니다. 무언가를何かを 専門的に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이 가능하다. 배우는 것이 가능한 혹은 배울 수 있는 곳은 대학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다. B는 뭐 초장부터 조금 다르죠. 뭔가 부정적인 의견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터무니없이 높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한 학기에 1학기에 3개월 아마리 하면은 3개월 남짓, 뭐 3개월 약간 더 밖에学ぶ 것도가 되기나이 배울 수가 없다. 또 이유노와 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학습의 학습의 뭐 장소라고 말할 수 없다. 부정적이네요. 특히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대학에서 전공으로서 공부하는 것보다 전문학교에 진학하고 배우는 쪽이 훨씬 효과적이다. B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차라리 전문대학에 가자. 자, 단어 정리 잘 해놨죠? 뭐 중요한 단어들 위주로. 두 번째 단락 한번 가볼게요. 비용과 학습 시간, 그리고 전문적인 지도 등 스베테노 면이 오이때 모든 면에서 대학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낫다. 마사르. 학력이 스베테노 것도 모든 것을 표명する わけではないし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動かすのは 움직이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뭐 대학이 다 중요한 게 아니다.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생산이나 기계 관리 그리고 기계 관리의 직종에 就くことを望んでいる人なら 종사하는 것, 취직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전문학교나 기술학교를 선택하는 편이 좋다. 아하, 이렇군요. B는 어때요? 일단 요약을 좀 해봐야겠죠. A는 어땠습니까? A는 그렇죠. 멍하니 막 강의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A는 대학에 대해서 조금 막 좀 긍정적이고
뭐 면접이나 그런 사회적인 환경도 그렇고 그 외에도 대학을 가보는 편이 좋다. B는요. B는 대학이 효율적인 장소는 아니다. 배움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뭐 전문학교나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야 돼요. A를 다 읽으면 아, A는 어떤 의견이구나. B를 읽었으면 아, B는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파악하면서 읽지 않으면 요거 다 읽고 또 문제 보고 이게 문제가 이런 거였지 참 하면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고 지문으로 이러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아무래도 능력시험은 시간의 한계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A를 읽었으면 A 요약하고 잠깐이라도 뭐 대충 어떤 의견이다. B를 읽었으면은 아 B는 이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요약이 좀 중요해요. 물론 문제를 위주로 요약해야겠죠. 뭐 요약하는 시험은 아니니까 모든 걸. 자,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A와 B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B에 대한 문법과 단어도 정리해 놓았습니다. 꼭 점검해 주시고요. 이 두 페이지.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의 문제가 A와 B 양쪽 문장에 다 언급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기를 봐야겠죠. 1번. 학력이 취직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이게 1번이에요. 보기 선택지 1번. 잘 선택해 보세요. 학력이 취직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이건 어떤 사람의 의견일까요? A, B. 이거는 A에 관련된 표현들이 맞겠죠. 이건 주로 A가 현실적인 그런 문제로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번은 조금 정답이 아닐 수 있겠죠. 2번입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한 뭐 이런저런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거 어때요? 2번.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좀 고려해가지고 진학을 하자라는 의견이에요. 조금 긴가민가 하면은 세모 치세요. 세모는 사실상 아직 선택지의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다음 걸로 넘어가자고요. 3번. 대학 진학에 앞서서 장래에 대해서 혹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판단이 필요하다. 이게 3번입니다. 2번과 3번을 잘 비교해 보세요. 조금 있다가 그 A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 정답으로서 B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4번.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비용과 효과를 생각해야 한다. 이거는 그렇죠. A와 B 중에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이건 B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럼 이것도 A는 언급이 없으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결국 2번과 조금 뭐 판단하기 애매했던 2번 그리고 3번 뭐 정답으로서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을 두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데 우선 정답이 되는 파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A 보세요. A는 아까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보이시죠? 3번에 관련돼서 조금 언급을 하고 싶은데 정답으로서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대학 진학에 앞서서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계획이나 판단이 먼저 돼야 된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와 진로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대학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3번이 정답이 되는 이유예요. A에서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을 읽고 내가 3번을 풀었습니다 라고 하면 아주 잘한 거고 그냥 딱 보니까 그냥 3번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문제를 정확하게 푼 건 아니에요. 지금은 연습을 하는 단계이니까 실전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B도 한번 볼게요. B도 다시 한번 문제 나오죠. 어떤 문장이 되는지 일단 3번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3번에 대한 거. 여기 이런 게 있죠. 어디 있는 거냐면 마지막 역시 단락에 생산이나 기계관리의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전문학교나 기술학교를 선택하는 편이 좋다. 즉 이런 쪽으로 지금 뭐 앞으로 취직을 하고 배움을 하기 위한 사람들은 전문학교나 기술학교를 선택해라. 자기에 대한 장래나 미래를 먼저 판단하고 생각을 해보고 하자는 거죠. 요러면 정답은 역시 3번이 되는 거죠. 2번은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비용도 고려하고 시간도 고려하고 이런 거죠. 대학이라는 단어와 전문대학 이런 단어는 일본어에서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전문대학, 기술학교, 전문대학이라고도 하지 않고 전문학교라고도 하고 대학이라고 하면은 주로 4년제 대학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2번은 정답으로서 조금 부적절하고 완벽하게 정답으로 예시가 되어 있는 3번이 바로 이 1번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기를 선택지를 읽고 이건 A의 주장이야. 이건 B의 주장이야. 3번은 둘 다 언급하고 있지 않아. 4번은 둘 다 언급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의 과정들을 밟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종합이해의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잘 안 되겠지만 처음에 하다 보면 문제 풀다 보면 그래 이건 A 의견이고 이건 B고 이건 둘 다 괜찮은 것 같고 이건 둘 다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읽은 보기 즉 선택지는 반드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좋아요. 1번 X, 2번 X, 3번 긴가민가 세모, 4번 긴가민가 세모 하면은 다시 한번 지문 넘어가서 3번과 4번을 판단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들은 제가 정리해 놨어요. 단어 잘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이거였죠. A와 B의 필자는 대학 진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선택지. 1번. A도 B도 반드시 대학에 진학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건 누구 의견이죠? B죠. B. 여러분 정답 멈춰놓은 게 아니에요. 정답을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B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1번 아니구나. 2번 A도 B도 대학을 선택하는 것보다 전공에 대해서 숙려, 고려하는 거죠. 고려해야 한다. 곰곰하게 숙려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다. 대학 진학보다는 전공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은 없었죠.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2번 땡. 3번입니다. A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B는 대학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 B 부분은 완벽해요. 부정적이죠. A 부분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어떤 거였지? 그거 있었죠. A의 앞부분에 조금 이따가 발췌할 건데 그런 면접의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는 거. 학력에 따라서는 지금 이런 현실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쁘진 않아요. 긴가민가 하면은 기억이 잘 안 나거나 하면 세모 치세요. 4번 A는 대학 진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1번은 이것만 봐도 정답이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은 공부니까 일단 A 부분 정답 아니고 B도 읽어볼게요. B는 전문학교에 대해서 긍정적, 이건 맞습니다. 이건 맞지만 1번의 A가 대학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4번도 역시 정답이 될 수는 없겠죠. 일단 정답은 3번으로 마킹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어느 부분에 있었나? 여기 있죠. 여기. 그러나부터 시작하는 문장. 지금도 많은 회사가 사원을 채용할 때 출신 대학에 관한 내용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거기다가 심지어 조금 더 나가면 학력에 의해서 면접을 보는 것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확인했습니다. A는. 자, B도 한번 볼게요. 아까 보기 파악했으면은 제대로 했으면은 다시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띄워놓은 것 뿐입니다. 일단 우리는 3번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니까. 자, 한번 보세요. 3번에 그 대학 진학에 관해서 여기 있죠? 아까도 봤지만 대학에 어딨어? 그렇죠. 여기 있죠. 비용과 여기 있습니다. 학습 시간 그리고 전문적인 지도 등 모든 면에서 대학에서 배우는 것보다 낫다. 전문학교나 기술학교가 모든 면에서 대학보다 나은 것 같다. 대학 교육에 대해서 B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정답으로 돌아가 보면 3번을 우리가 완벽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이미 갖추어진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답을 유출해내는 것이 바로 독해력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A를 읽고 A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B를 읽고 B는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살짝 요약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위주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약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보기 읽고 하나하나 판단하는 거죠. A, B 뭐 반드시 대학 진학할 필요 없어. 아, 이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독해를 잘 풀 수 있고 독해력을 얻을 수 있는, 몸에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단어 정리와 문법 정리해 놓았고요. 그리고 종합이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마지막으로 좀 최종 정리하는 거죠. 우선은 두 문제예요. 지문은 하나입니다. 근데 이 하나의 지문이 A와 B로 나누어져 있구나. 그리고 7분 내로 푸는 거. A와 B의 내용 정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 정리, 요약을 좀 해보는 건데 그 중에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게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찾는 거예요. A와 B는 대학 진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고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런 좀 요약을 하는데 보기 파악이 좀 어려울 경우에 A와 B의 입장을 우선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거죠. 자, 찬성이냐 반대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 관계로 먼저 접근을 해 나가면서 디테일하게 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찬성 반대 혹은 부정 혹은 긍정 이런 것들이 나누어 보는 연습을 해 주신다면은 이 종합이의 파트 충분히 공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종합이의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거 한번 지금처럼 한번 그 과정들을 좀 밟아가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독해의 꽃, 장문 독해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